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8회 방송입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제 앞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옆에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팬인데요. 왜 웃고 있어? 웃는 너무 거 좋아. 봐. 하나 7위 했거든요. 아 진짜? 네. 오. 요새 류현진 선수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 류현진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였죠. 응. 하나를 하드캐리 하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LA 다저스에서 재활을 하고 음. 선발 투수로 나와서 첫 등판은 좀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랬는데 그 논란이 팬 서비스 매너 논란이거든요. 미국에선 그거 좀 잘해야 될 텐데. 아, 한국에서야 대충 해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대충 해가지고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야구 잘하니까 사람들이 참지. 이제 그 폼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 나올 거다. 하나 팬들은 좀 처음부터 걱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당연하지. 왜냐면 나 저기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그 온도를 특히 동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캐치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걔네가 굿이라고 하면 뭐 알았어 거의 이 정도래요. 그리고 배드면 진짜 너는 정말 너는 개야 뭐 거의 이런 느낌이고 굿이면 그냥 쏘 뭐 이런 건데 그런 정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매너적으로 걔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말이 우리 기준으로는 뻥튀기 돼 있는 거고 걔네 기준으로 좀 더 매너가 좋은 거고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 어느 수위로 말하는지를 모른다 이 얘기시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람이 그렇죠. 그 동네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건 거의 뭐 미국에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고 이제 겪었던 하나 팬들은 많이 짜증이 났던 분들이 좀 있어요. 유현진 지금 뒷담화 까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폭로 하나 팬의 폭로. 저는 뭐 뒷담화 까지 유현진 인성 논란. 근데 이제 류현진을 응원하자.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류현진 싫어하겠다. 뭐 어떻게든 자기 마음인데 커뮤니티에서 이제 류현진 찬반 논란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을 너무 악마화하는 거예요. 타인을. 예를 들어서 류현진이 사인 매너가 좀 더러울 수는 있어요. 실제 매너가 좀 많이 별로긴 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논란에 대처하는 그 매니지먼트사의 태도도 조금 좀 이상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어설펐는데 이게 또 류현진 친형이 한다고. 그 매니지먼트사를 가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류현진 본인과 동일시대잖아요. 그 미남형이요. 형이 미남이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쉽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두 형제가 영혼까지 무슨 썩어 문드러진 도스토옙스키 작품 나오는 그런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싫다라고 했을 때 그 타자를 악마한단 말이야. 우리 교육부 그분 등급이 뭐야? 차관인가? 뭐 그쯤 됐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류현진 선수를 계속 응원하고 사인 논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다.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류현진은 하이에나 떼들, 그 비판자들에게 물어뜯기는 숭고한 영웅이야 또. 그거까진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고 양측의 태도가. 그거 비슷한 게 내가 방금 말한 우리 그 개돼지 히어로 네. 그분이 나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까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서 뭘 봤냐면 이게 이제 내가 봤던 딱 그 케이스인 거야. 내가 그 얘기했던 엄마들이 애를 공부만 하면 뭐든지 오케이라고 해서 애가 멋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날라리들이 장점이 그거거든요. 뭐가 멋있는지 알고 요거 모양 빠진다 해서 빠지는 그걸 학습하거든 날라리들이. 그래서 이건 좀 안 멋있는데 하면 좀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부자들에서 백윤식이 그렇지 멋있었던 저들은 거지. 개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스웩인 줄 알았던 거지. 그지 스웩으로 게다가 기자들을 데리고 밥을 먹잖아요. 낮에 술 한잔 했다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 생각엔 분명 아래 것들 데리고 내가 드디어 이 위치에서 기자들이 딸랑딸랑 하는 거 사이에서 뭔가 좀 말을 한마디를 섞어야겠는데 했는데 이제 세게 얘기하고 싶은 그치 거지. 스웩한 거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송민호가 뭐야 그 뭐 산부인과처럼 다리 벌려라고 그런 랩을 짓거리는 거나 네. 저기 뭐 그 수많은 우리가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그 병크들 있잖아. 그거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 이거 그냥 강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멋쟁이가 아니고 날라리가 아니다 보니까 본 게 없어요. 본 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윤영 씨가 이거는 도덕성 이전의 비감의 문제라고 지적을 맞아 했지만 맞아.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소비하는 문화 수준이
드라마 정도전에 2님 정도만 됐어도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근자해 본 문화 소비를 해서 자기가 멋있다고 느꼈던 대상이 내부자들이 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근데 자기 생각이니까 그 화끈하긴 하잖아. 그 배우가 이렇게 막 그런 개돼지입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후련함이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했는데 근데 여기서 수액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기자들이 녹음한다 그러고 그 말 음. 취소하라 그랬잖아. 근데 음. 알잖아. 수액은 뒤로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럼요. 펌백은 없어. 수액은 뒤로 물를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물르지 못했다는 게 이게 수액이었다는 증거야. 이 사람이 진짜 말 실수했으면 내가 봤을 때 순간적으로 태세 전환했을 거야. 근데 진짜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여기는 수액이고 내가 니들 앞에서 한번 질렀는데 뒤로 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 후지는 거지. 못하지. 그럼 지는 거니까. 절대 못. 아니 어디 래퍼가 그거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는 게 어딨어. 반성 랩은 없잖아. 그럼 없지. 그러니까 나 보면서 애들이 좀 놀아야 돼. 날라리처럼 돼가지고 좀 이렇게 요건 좀 모양 빠지네 이런 거. 땡땡이도 쳐보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되는데 엄마들이 그냥 애를 공부만 그 자리 가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만 시켜놓으니까 사람이 그냥 이게 모양 빠지는 줄 모르고 이게 다 그런 것 같아. 난 뭐 유현진은 잘 모르겠지만 유현진도 운동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운동선수들 운동부선 때리고 선생님들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결여된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류현진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팬 서비스 매너가 어떤 식이냐면 류현진 선수 반갑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은 정말 사인을 해주기 싫을 때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매뉴얼이에요. 원래. 근데 유현진 돌아서서 굳이 내 눈을 맞추면 fuck you!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반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류현진 트레이드 마크인데 손으로 파리 쫓듯이 허이허이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자기 팬을 너무했다 그거 진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고 그런 게 많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주나 봐요. 훑어보시고. 근데 이제 아래 위로 훑어보고 예쁜 여자면 좀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매너의 문제 말 그대로 팬서비스 매너인 거지 팬서비스 도덕성이 아니잖아요. 예의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예의가 없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생각해. 길빵 하는 거 나쁘잖아요. 담배 피는 거. 길에서 담배 피는 거. 그렇지. 그럼 길빵러가 영혼까지 문드러진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길에서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그런 비매너를 시전하는 사람이라도 트럭에 어린아이가 치일라 그러면 입에 담배를 물고 도로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류현진이 잘한 건 없지만 그런 매너 같은 것을 그 사람을 그 판단하는 전부로 삼아가지고 이 퇴출돼야 될 인간 쓰레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오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류현진을 싫어한다면 싫어할 수도 있고 심지어 류현진의 몰락을 바란다면 나도 할 말 없고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진라면 안 먹어도 자기 자유인데 류현진의 몰락이 정의 구현으로 등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 류현진 선수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제가 컴퓨터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류현진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왜 다 이렇게 길게 켜져가지고 해? 류현진이 그렇게 좀 매너가 없나 보구나. 문서가 열렸고요. 근데 류현진 왜 그렇게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좀 그랬어요. 자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에 조선빨갱이 정도전 특집을 제가 복귀하면서 역사적으로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반 이야기, 관리 조반. 네. 이 사람이 여문방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은 게 아니라요. 고생만 하다 나와서 조선시대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 여문방에게 땅을 탈취당한 그 사람이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은 뒤에 똑같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최영이 뚜껑이 열려서 이성계와 손을 잡고 이인임을 실각시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옥에서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를 다룰 때 쓰거나 말하는 것보다 사실 확인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료 찾고 사료 찾는 게 진짜 일이시죠. 그렇죠. 두 번째 뉴스 말 나온 김에 제가 바로 그렇게 초안쟁패라는 항우와 유방의 대결 이야기를 딴질보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초안쟁패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님 생각이신데 아날람 코너 중에 한 꼭지로 할까 말까 고민 중이잖아요. 네. 초안쟁패를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의 한 표입니다. 난 모른다. 나도 모르겠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운돼 있죠? 빅뉴스인데도 빅뉴스 본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 평소처럼 즐겁지 아니하시고. 아니 아날람에 관한 빅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웬일로 빅뉴스가 우리 얘기인가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잘하시는지 내 얘기였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연자분들은 요점을 꼭 짚히고 말았다. 감동과 놀람의 단메일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누가 보내? 보여드릴게요, 매일.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사연 투구 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특별히 음. 골라왔습니다. 대표님의 한계를 시험해 보도록 하고요. 가라 켈버스. 헤어져. 뭔지 모르지만. 예, 저의 좋은 음성에 대한 칭찬이 역시 쇄도하고 있는 또 사실을 또 알려드리고요. 미성. 미성이래. 미성이래. 뻔뻔해 진짜. 미성 해봐요. 해봐봐 한번. 뭘 해봐? 미성. 저의 미성? 미성 본인 해봐. 미성이라면서요. 미성 미성 해봐요. 해봐. 제가 그래서 주변에 상담평을 들을 때마다 안 물어봐도. 제가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웬만하면 최대한 대표님께 공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풍부하게 가꿔주는 저의 미성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유일하게 않는다는 사실을 결여된 덕목을 꼭 집어서 간과해서는 얘기해야 안 돼. 네. 되겠습니다. 겸손이라니. 이럴 수가. 겸손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살의 중증 탈모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홍 작가님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오랜 시간 익힌 빨래술로 연명해왔습니다. 방송을 들으니 제 빨래는 카이사르 컷이더군요. 앞머리와 뒷머리를 끌어 이마와 정수리를 덮고 있습니다. 풍성했던 시절의 추억과 잃어버린 털들에 대한 회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 번뿐인 삶. 앞머리와 뒷머리가 옆머리와 뒷머리 아니에요? 그렇죠. 옆머리와 뒷머리지. 이 사람 탈모인데 앞머리 어디서 났어? 받아들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란 것이 한 번으로는 만족하지 않나 봅니다. 집이 망하면 병환이 생긴다더니 지금의 가난으로도 부족한 걸까요? 이미 황폐화된 소박한 두피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옆머리에 새치가 생깁니다.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흑사병, 아니 백사병이 창궐한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제 옆머리는 거의 백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하얘졌나 보구나. 빨리 문제는 세셨네요. 카이사르 컷입니다. 뒷머리에 흑발이 아무리 짙은들 2대1의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뒷머리가 좌우 옆머리에 백발에 포위되어 반백이 아니라 3분의 2 백의 처참한 모습으로 이 풍진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뒷머리만 까맣고 지금 위 옆에가 지금 허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위는 머리가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널면 어쨌든 참고로 시원하게 밀어버리라는 조언은 제발 그것만은 반려하겠습니다. 혼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전문직입니다. 세상에 불만 있는 헤어스타일로 남의 회사 돈을 결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 이 몸은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홍 작가니까 이 대표님 그리고 시온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참 저는 시온님의 팬입니다. 3분의 200의 몰골을 눈앞에 내밀 수 없어 멀리서나마 몸을 아니 민두를 숨긴 채 충심의 응원을 날려보냅니다.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청춘의 쓸쓸한 이별의 편지를 전송한 흰 빨래 올림. 흰 빨래. 여기까지가 메일이었고요. 이 고민은 그 누구보다 시온님이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함께 해야죠. 네. 근데 진짜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이 네. 유머가 네. 저런 유머 고사하시는 분들 전 참 좋아해요. 백발은 꼭 나쁜가? 아니요? 멋질 수도 있지 않나? 더 멋지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왜 요새 염색 안 하시고 완전 이렇게 하얗게 백발이신 분들 얼마나 멋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탈모인 상태에서 그렇죠. 문제는 중증 저거죠. 탈모인 예. 상태에서 옆머리는 백발이고 뒷머리는 흑발이고 자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나는 네. 이 탈모 고민을 쭉 듣다 보니까 여러 명 들었잖아 우리가. 네. 공통점이 뭐냐면 탈모인들이 대부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자기에 대해서 이미 베린 몸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 이게 IBM. 왜 그러냐면 IBM IBM이 이미 베린 이미 몸을 버린 몸. 쌍팔년도 개그 있어. 이게 80년대 대학생들한테 유행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이 나 이미 베린 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요. 왜 다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뭘 한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 하기 싫잖아.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여자한테 차였다 내가. 그러면 왠지 나가기 싫고 이미 끝났어. 세상이 끝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실 외모가 제가 예를 들자면 송중기예요. 근데 여자한테 차였어. 근데 그래도 나가서 더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왠지 마음이 절망돼 집에서 에이 몰라 게임이나 할래 오버워치나 할래 이러고 통닭이랑 시켜 먹어야지 나가기도 싫어 이러다가 갑자기 나왔더니 이렇게 퉁퉁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애초에 원래 가졌던 송중기의 매력까지 사라지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든 커버 칠 수 있는 것들이 사람한테는 다 있는데 제가 탈모인들의 고민을 좀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커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나 자산들을
다 포기하고 혹은 그거에 대해 눈을 안 돌리는 거야. 어차피 나는 탈모인데라든가. 그래서 왜냐면은 이 탈모가 먼저 극복이 안 되니 이거가 뭔 그거냐, 뭔 의미냐, 약간 이런 식의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아 뭐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음. 그게 진실이기도 해요. 아니 뭐가 진실이야? 난 아니야. 아니 음. 옷을 정말 잘 입고 그래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 컷에 의존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람 불면 여진족 된다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왜 내가 그 얘기했냐면 이분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밀어버리라는 조언은 제발이고 뭐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밀어버리는 이 민두에 대한 이 편견을 여기 몰았었냐면 네. 세상에 불만 있는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이 본 그 밀어버린 사람은 지금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불만 있는 헤어스타일로 남의 회사 돈을 결제받을 수 없는 노릇. 뭐냐면 시원하게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엔 제가 보기엔 민두가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 그 홍석천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애들이 왜 객기로 한 번씩 미는 거 있잖아. 네. 선생님들이 머리 자르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다 밀고 오고. 선생님들이 꼭 학생회실로 부르잖아. 너 지금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거든요. 남고에서 너 지금 반항하냐? 아니 선생님 짧게 깎으라 그래서 아예 짧게 깎았다 그러면 이 도망. 새끼가. 진짜로 엎드려? 그러거든. 근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또 이 얘기를 하냐면 홍 작가도 머리 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머리를 밀면 사람들이 자꾸 그 머리 왜냐면 이분들이 다 머리만 집중을 해. 그게 아니라 머리를 밀면 그 머리에 맞는 어떤 애티튜드, 태도, 헤어, 어떤 뭐 메이크업, 스타일? 스타일 여러 가지를 다 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저 몰라 제 개인적인 미감으로는 너는 머리 이런 거와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여러 탈모이신 분이 를 봤을 때 어울리는 스타일 어울리는 머리랑 거야. 어울리는 스타일 있지. 뭐? 감색 양복 이런 거. 그건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자포자기. 대칭 이상해. 그러니까 내 말은 양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이라도 양복도 흔히 말해서 왜 그 허리가 살짝 잡히는 양복, 핏이 나는 네. 양복 있는가 하면 통으로 사각형이 있는가 하면 더블이냐 아니냐 싱글이냐도 이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단추가 몇 개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커프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요런 스타일이 그 머리랑 맞게끔 예를 들어 그 머리가 좀 짧은데 머리가 좀 이렇게 염색을 했다. 그런 분들이 양복을 입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이랑 매칭을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의 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많은데 보면 이분들은 머리를 미는 건 수치야. 그리고 수치한 다음에 그거는 나랑 안 어울려.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그 이분들의 생각에는 그건 애들이 객기로 그리고 인상이 안 좋은 굉장히 뭔가 네. 그런 뭔가 개기고 사회 불만 세력, 펑크, 폭주, 네오나치, 분탕 종자들이. 그런 거 분탕 존재 일배 머리 밀고 와서 머리 뒤에 막 매직으로 써가지고 꺼져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머리에도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이 흔히 말 3분의 2 백발흑발 널린 머리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장담하는데 민머리에는 맞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고객을 만난다면서요. 고객에게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멋쟁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 중에 민머리는 정말 많아요. 구글만 뒤져도. 맞아요. 근데 나는 구글을 뒤졌을 때 3분의 2 백발흑발이 섞인 고객을 대할 때 세련되고 멋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런 이미지는 미드, 영드, 뭐 한드, 뭐 일드 다 뒤졌든 난 본 적이 이분이 없어요. 생각하기에는 그 상대하는 회사 문화가 네. 아마 뭐 회계를 하시던지 세무를 하시던지 뭐 이쪽이신 것 같은데 그 보수적이라고 이분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난 이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날라리처럼 보일까 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거는 본인이 머리가 있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에선 특히 제 친구들 봐도 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날라리가 아닌 친구들 봐도 뭐가 있냐면 회사 취직하고 결혼하니까 나이가 되니까 애도 있고 하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포기했어. 정말로 이미 버린 몸이 돼서. 그래가지고 얘들은 풍성적인데도 정말 야 오랜만이다 만나잖아. 그러면 무슨 진짜 등산복 같은 이상한 거 있잖아. 그것도 등산복 일체로 입고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깔을 맞춘 게 그 등산복 바지에 바지만. 또 누가 준 잠바에 이상한 티셔츠에 그래가지고 막 뭐 없는 거야 긴장 상태가. 그래놓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 야 그렇게 하느니 좀 옷 좀 이렇게 입고 야 내가 사람을 야 네가 장사하는데 사람 사는데 그거보단 꼬라지가 낫겠구만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근데 저 맨날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장사하고 사람들 동네 사람 장사인데 내가 너처럼 그렇게 날라리처럼 입을 수 없죠. 아니야 그러지 마. 그리고 대표님 뭐가 날라리예요.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입으시는데. 이게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근데 안 그래. 내가 장담하는데 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보편적인 어른들의 옷차림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난 절대 생각하지 않아. 매력적이잖아요. 그게 매력적이면 그 사람이 날라리처럼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보통 어른들이 날라리처럼 보이는 거에 부정적인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날라리처럼 안 보여서 그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짝 붙는 사람 있잖아. 예를 들어 남잔데 사사 입을 정도로 말라가지고 할아버지인데 실제로 그 외국에 그런 디자이너들 있잖아. 디올 같은 그런 입고 나와서 할아버지가 말라가지고 셔츠 딱 핏하게 입고 와가지고 근데 이거 좀 결제해달라고 하는 거랑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봉두 남발에 다림질도 안 된 개량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개량한복도 입장부터 불가. 그러면 개량한복도 깨끗하게 풀면서 다림질해서 두루마기까지 입었으면 몰라. 그냥 막 와가지고 이러고 와가지고 저기 이러는 거랑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쪽이 더 날라리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뭔가 사회 저편에 있는 사람들. 날티의 핵심이란 거는 부정적인 의미요. 날티라고 하는 거는 어설픔, 미완성이다. 그렇죠.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한테 맞는 거 핵심이 뭐냐면 이분은 지금 탈모잖아요. 날티에서 멋을 내는 거의 기본이 나한테 맞는 거예요. 뭐냐? 내가 키가 작아. 내가 다리가 짧아. 내가 좀 저런 어떤 여성으로 치면 어떤 저 애보단 저렇게 마르지가 않았어. 사사를 못 입어. 뭐 그런 거. 난 허벅지가 굵어.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난 상체가 좀 아니 빈약해. 누구나 몸의 결점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단점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버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거든. 근데 보통은 애들이 특히 남자들은 주로 타인이 제공해주는 기성복을 많이 입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사주는 거. 어릴 때는 맞아. 엄마, 나중에 여자친구, 나중엔 아내.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성복에서 남들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알아요? 폴로 옷이었어. 이거 완전히 여자들이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 쇠사슬 같은 느낌인 거야. 왜냐면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항상 나한테 오빠 이거 이렇게 이거 맞아 미안해요 오빠라고 자꾸 말해서 이거 갖고 나 지적 들어왔어. 맞아. 나도 사실 그런 생각하긴 했어요. 우리 다들 왜 오빠라고 하니까. 왜 오빠라고 하냐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한테는 오빠였어. 그러니까 나중엔 다 야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원래 수순이 그래요. 맞아 그러더라고. 난 한 번도 오빠를 한 달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다 야였어. 심지어는 처음부터 야였는데 오빠라고 해봐 그랬더니 왠지 자존심 상한데 나를 도대체 뭘로 부르는 붙여서 거야. 하라 그러죠. 오빠야 이렇게. 그럼 좋네. 근데 약간 나한테 폴로를 막 사줬어 옛날에. 그런 류의 면바지나. 네. 내가 진짜 싫어했거든. 이거 진짜 막 나를 막 가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나를 문과대 경제학부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몇 학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싫어 특유의- 싫다고. 모텔 속에 특유의 나를. 좋아하는 스타일과 색깔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옷에 입힐 때 있어. 단정하면서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댄디해 보이는 스타일 보통 다들 좋아하죠. 아니, 근데 그게 댄디가 아니야. 댄디가 아니라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길들이는 느낌이 왜 드냐면 유순한 걸 좋아해.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흔하다니까. 근데 내가 예술대 계열 다닐 때 예술대 여성을 사귈 때는 안 그랬는데 일반 여성 다른 문과대 여성을 사귈 때는 이런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처음엔 그 시도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쁘긴 이뻐. 근데 그러니까 이쁘다는 게 뭐냐면 어디 나가도 이게 무난해. 그냥 어머니 생신에 가도 되고 이거 입고 솔직히 말하면 그 어릴 때니까 나이트 가도 돼. 근데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 이뻐. 왠지 알아요?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강남역에 나가잖아. 그러면 열의 여덟이 이 남자애들이 다 이 옷이야.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너무 싫지 않아요? 그런 거? 그 공대의 체크셔츠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기성복 말고 조금 스타일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쇼핑몰도 좀 찾아보고. 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자라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눈에 왜 보기에 예쁜 스타일이라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옷을 살 때도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도 내 눈에 예쁜 옷을 입고 싶잖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실험 중에 그 중간에 어딘가에 정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요것저것 해보고 왜냐면은 티 쪼가리 같은 걸 입거나 혹은 너무 고딕한 양복 흔히 말하는 어른들 입는 네. 사각형 양복 말고 핏 좋은 거. 조금이라도 핏이 들어가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조금만 핏 좋고 넥타이도 좀 좋은 거 쓰고 셔츠도 좀 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운동해야 돼요. 몸이 조금은 틀이 만들어져야지.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 있잖아. 양복이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양복이 저희가
가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분이 있는데 남자분인데 조금 날씬할 때는 이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려지는데 그게 한계를 이게 넘잖아요. 못 가려져요. 양복이. 그러니까 화가저씨가 돼요. 그 양복이 입으면. 아저씨인데도 괜찮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어느 선까지만 양복은 있다니까. 아니라니까. 좋은 양복 진짜 뚱뚱하잖아. 그래도 좋은 양복을 입으면은 그 자체로 그냥 되게 단정하고 괜찮고 내가 왜냐면 난 미드에를 보는데 변호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뚱땡이들이거든. 중간에 피 좋은 젊은 애가 있는데 젊은 애뿐만 아니라 근데도 정말로 막 그렇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야.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에.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그건 거지. 방금 말한 게.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런 걸 모델을 찾다 보면 왜 그럼 진짜 멋있는 모델 같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게 안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게 바로 아까 내가 말한 탈모인들이 이미 베린 몸이라니까 시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트 하나 입고 싶은데 수트 검색했더니 다 브래드 피트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들 다 입고 있어. 이미 베린 몸 내 몸이 뚱뚱한데 나 배 나왔는데 아니야 그거에 맞는 스타일들이 다 있다니까. 그 정은기 씨 있잖아 스타일리스트 되게 뚱뚱하신 분. 아니 그럼 일단 그분 여기서 옷 되게 정리를 잘 해야 될 게 입잖아. 대표님의 조언은 카이사르 컷을 포기해라. 포기해. 민두가 나쁘지 않다. 이미 그거는 본인이 보기에 지금 본인도 이미 썼잖아. 뭐 이제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썼잖아요. 본인도. 그럼 이제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민두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시도하기가 쉽진 않죠. 이 홍 작가님만 봐도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홍 작가 눈도 얘기하잖아. 홍 작가 안경테 바꾸고 나는 놀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저게 흔히 말하면 뭔지 알아? 이게 차라리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게 더 쾌적한데 곰팡이 쓰는 고 지네와 뱀이 나오는 반지하에서 그래도 난 주택에 살고 있어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대표님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도 아직도 옥탑방이 내잖아요. 그래, 반지하가 옥탑방.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퀴벌레가 창궐하는 바퀴벌레에서 옥탑방에서 창궐하는 옥탑인데 비 새고 막 여름에 30도, 40도 근데 올라가는. 저는 이분의 기분을 잘 알 것 춥고. 같아서 청춘의 쓸쓸한 이별의 편지를 전송한 흰 빨래 올림이라는 마지막 구절이 유머러스하긴 하지만 정말 쓸쓸한 거거든요. 이 감정이 지금. 근데 진짜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하실까라는 생각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분 유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네. 더한 거예요. 약간의 스타일만 되면은 유머가 있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반전 매력. 근사해 보일 거라는 거지. 되게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도 봤을 때 예를 들어 대머리를 하고 가죽 자켓을 찡받고 문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점잖게 수트 입은 양반이 이렇게 민머리를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이런 좀 이상한가요? 근데 머리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최선인 건 없다 뭐 이러면서 이런 정도의 유머를 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글쎄 저는 굉장히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지금 이렇게 신경을 쏟을 그 정신과 신경을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른 데 쏟으면 맞아요. 진짜 괜찮으실 것 같거든. 아니야, 근데 빨래를 하고 나서 빨래가 잘 됐을 때 거울 속에 나를 흐뭇하게 보는 그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그게 탈모든 아니든 오늘따라 머리 잘 됐고 오늘따라 화장 잘 됐고 다 그래 있거든요. 다. 그건 당연히. 오늘따라 누구나 다 그렇지. 누구나 이 개인에게 있는 건데 내가 얘기한 건 그지. 너무 탈모에 국한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시야가 어떠냐면 그 옛날에 저기 뭐야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경기 처음 나갈 때 네. 시야가 점점 사라지잖아. 긴장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기 머리에만 딱 있는 것 같아. 그니까요. 근데 그 사실- 점에만 머물러 있잖아. 사실 그렇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또 사회 전반의 인상은 난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홍 작가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저기 빨래 넣은 스타일이 그 흔히 말하는 저기 뭐야 이렇게 전체가 좀 다 있긴 전체 하니까요. 부장님의 그 빨래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이제 볼만한데 보통의 경우 그런 류의 스타일은 좀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별로지 않아요? 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더. 아예 진짜 대머리로 그냥 전두환처럼 다니든가 아예 민머리보다 솔직히 별로거든요. 솔직히 그게 더. 바코드 이런 것은 별로다. 별로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별로인 것 같아 그런 게 오히려 내 이미지는 그래. 오히려 차라리 전두환처럼 그래 그냥 나 대머리 하라고 다니는 분이거나 아예 밀거나 나는 그런 노하우를 좀 내가 누누이 주장하잖아. 그거 자꾸 날라리라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이거 연예인이나 좀 하는 거지. 뭐 홍석천이나 뭐. 근데 아니라니까. 주먹 쓰는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괜히 이런 얘기하면 야 나는 좀 인상이 험악해서 그렇게 하면 무서워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태도만 바꿔도요 확 변하더라고. 네. 그리고 평소에 짓는 표정을 조금 하면 돼요. 나도 가만히 있을 땐 무섭다 그러는데 차가워 보인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안 그렇거든요. 그냥 보는 거랑 다르시네요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었는데
않았는데 평상시에 어떤 표정 짓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 드리냐면 탈모 고민 우리한테 오는 거 보면 이미 막다른 길에 왔는데 자꾸 저쪽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저쪽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 길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 절벽을 뛰어넘을 때가 왔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쪽에 다시 뭐 갈 자리 없나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항상 모든 탈모 고민이. 다음 그래서 스텝으로 가실 텐데. 알겠습니다. 머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신체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시라. 그래요. 일단 요게 스타일을 찾으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 재밌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백발인 거는 그러니까 백발은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탈모인 분들이 백발이 새치가 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홍 작가님 봐도 좀 그렇긴 한데 뽑을 수도 없고 새치. 저는 새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니까. 아니 나는 그것도 그런 게 자기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왜 염색을 안 해요? 머리카락이 더 너무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염색을 하면 이분 그럴 탈모니까. 더 거예요. 빠질걸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갈 수 없는 거야. 백발은 싫어. 염색은 할 수 없어. 밀기도 싫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하나 더 지적해 주자면 근데 이미 탈모는 진행되는 거잖아. 네. 멈추는 게 아니야. 이 상태를 스테이블한 가고 게 있는 아니잖아요. 거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본인이 싫어하는 거 투성이에 휩싸여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장담한데 바로 이 상태. 염색을 할 수 없지? 백발인 것도 아니 싫지? 그게 아까 그 집 얘기 하셨잖아요. 비민층에게 재산이란 그런 거예요. 하우스 푸어인가요? 그런다고 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쾌적하게 살라는 거지. 지금 풍성족이니까 이게 그냥 뭐 그것도 스타일리시하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모발이 한 저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분한테. 공감한다니까. 나는 그게 뭐가 됐든 공감해. 왜냐면 나도 늙어서 거울을 보다 보면 옛날 같지 않고 내가 이 얼굴로 누구한테 말을 걸었을 때 꺼져 병신아 이럴 것 같긴 해. 근데 그럼 그거에 맞는 그 스타일을 찾아내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 나 어릴 때 스키니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입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못 입게 됐으니까 난 이제 늙어서 나도 그런데도 텔레비전 보면서 샤이니처럼 입고 싶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 얘기예요. 내 얼굴이 이제 늙었는데 여전히 샤이니 좋아서 샤이니처럼 입고 싶어. 입으면 되지. 입기야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그런 점에서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머리카락만이 왜 그 내가 가진 그 집이에요. 내가 가진 신체 전체적인 스타일 이게 나의 집이 돼야 되는데 머리카락만 갖고 나의 그 주택 유무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탈모인의 고민을 아주 100% 공감하고 절망스럽진 않지만 10분 공감하는 게 내가 진짜 그랬거든. 난 샤이니처럼 그렇게 입는 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그런 게이스러운 흔히 말하는 네. 그런 류의 복장이라고들 하는데 이쁘다고 생각해. 나 그렇게 입고 싶고 옛날에 입었어. 옛날에 되게 말랐을 때는. 근데 나이 드니까 얼굴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입으면 이상해. 그러면 처음엔 나도 절망감이 있었어. 나 이제 이런 거 예쁜 옷 내가 보기에 이쁜 옷 못 입는구나.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쁜 거 많더만. 또 생각을 바꾸니까. 그리고 좀 점잖해 배는 것도 많고 점잖으면서 이쁜 것도 많고 폴로를 피해가면서도 점잖으면 이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폴로를 피하면서도 또 양복이 아니면서도 이쁘고 점잖은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아니 이분도 찾으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보기엔 그런 거야. 지금 나 샤이니 되고 싶은데 이젠 더 이상 샤이니를 못 되네요. 제가 살도 찌고 배도 나고 나이가 들었네요. 이 얘기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자꾸 왜 거길 봐요? 나 20대 땐 그랬는데 왜 이런 느낌이야 나는 진짜. 나 10대 땐 이뻤는데. 지나와야죠. 나 유년기 이젠 땐 지나야죠. 동네 누나들이 이쁘다 그랬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아무튼간에 삶은 계속됩니다. 네. 자, 맞아. 그러니까. 내 네. 말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가십시오.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사연자는 고3 남학생이에요. 우리 고등학생이 많이 와 이제. 그러게요. 이분은 가족도 학우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혼자만의 은밀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비밀. 고등학생 은밀한 비밀은 내가 잘 알지. 사연자가 뭔가요? 일배충이라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닌데. 하루 2시간 정도씩 꼬박 일배에 접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나는 일배충인가? 아니면 그냥 눈팅러인가?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아무리 걔가 나쁜 사람이더라도 사람한테 충이라고 부르는 건 안 좋아요. 뭐 아무리- 본인 표현이에요. 어. 예. 그래서 사연자가 이제 일배를 하는데 당연히 결코 들키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학우들도 왜 학교 친구들끼리 일배하는 사람들 욕할 때
자기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아마 더 열성적일 수도 있어. 뭐 스파인가요? 이거 아니 그 속에 진짜. 숨겨진 게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일베의 논리에 동의하진 않는데요. 거부감을 느낄 때도 많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런데도 일베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바로 그 나쁜 짓을 하는 쾌감. 그런 쾌감이 있지. 그 해방감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왜 일베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더 막장으로 노는지 경쟁하는 거. 거기서 느껴지는 소정의 자유로움 같은 거. 이 패드립 칠 때 이거 쾌감이라는 건 진짜 굉장하지. 일베를 할 때 그 응어리가 해소되는 쾌감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한편으로 일베하는 게 자랑은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답 없는 일베충인가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동인지라든가 포르노라든가 그런 걸 보는 사람의 심리랑 같잖아. 우리가 저번에 그 아이린 사연 때 얘기했지만 제가 쓰레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쓰레기라고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쓰레기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심지어 일베가 쓰레기냐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약간은 의문이 있어. 그냥 뭐 그 역사 인식이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얘들이 갈래도 되게 많잖아, 일베도. 그렇죠. 그 안에서도 있겠죠. 순수하게 역사 인식이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뭐 그냥 패드립 러, 패드립 자체가 정말 좋아요. 막 패드립 치고 싶어, 세상 모든 걸 회방 놓고 싶어. 그리고 그냥 다 미워. 몰라, 다 미워, 다 죽어버려. 여자애들도 죽고 노인네도 죽고 뭐 다 죽어도 잘난 척하는 너희들 다 죽어 뭐 이런 유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내 장담한데 그렇게 섬세하게 결을 나누잖아.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떠나서 예를 들어 쓰레기라고 치자 이거야. 그렇다 해서 쓰레기를 소비한 모든 사람이 쓰레기인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치면 포르노를 보는 사람 뭐 무슨 동인지에서 무슨 그런 악취미적인 어떤 설정의 만화나 뭐 소설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쓰레기게? 그리고 자, 그것이 어떤 것이 컨셉인가 내가 진심으로 믿어서 그런 언행을 한다.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한다. 여러 가지 이제 결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분은 지금 써놓은 것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이분은 써놓은 걸 보면은 거리두기가 돼 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해방감은 든다. 근데 그 해방감을 느끼는 방식이 저열하다는 것 본인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싫다는 거지. 그치. 본인은. 근데 이거 아셔야 돼. 인간이 네. 문명 세계에서 해방감 느끼는 게 의외로 되게 저열한 방법들이 다. 왜냐면 문명이란 게 그런 거거든. 문명이 사람을 옥죄고 이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간으로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낄 땐 보통 뭐냐면 바지에 오줌 싸거나 교장 선생님 책상에 똥 싼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1차원적으로 1차원적인 거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이야 낭만화돼 있는 그 우드스탁이라는 거 60년대 그 락 페스티벌 네. 우드스탁도 그 진흙구덩에서 대마초 마리화나 하면서 그냥 거기 또 중간에 보급이 끊겨가지고 애들이 굶었단 말이지. 며칠 굶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마약 먹고 섹스하고 저 멀리서 음악이 들리는데 마약을 먹은 상태로 들려오는 음악이니까 막 몽환적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해방감을 느낀 거지. 그 지금처럼 미화돼서 그게 무슨 젊음과 저항의 뭐 상징 그런 거 이전에 마약한 그런 히피들의 1차원적인 그런 해방감이었다는 네. 거죠. 특히나 그 당시가 베트남전 있고 사회가 흔히 말한 지금의 어버이연합처럼 보수화될 때란 말이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고 그럴 텐데 이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이 정도면 솔직히 뭐 본인이 나는 그냥 일배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 네. 일배 뭐 저 하세요.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가서 패드립 치세요. 뭐 일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이게 좀 더 고급화되면 이런 거지. 정교하게 흔히 말하는 키덜트라 그래서 네. 나 같은 할아버지들이 이상한 저런 장난감 자동차 들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는 좀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사연자의 공포의 근원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적발되는 거. 그러니까 들키는 적발돼서 공포가 확실히 단죄받는 있죠. 거. 이거는 그 일배하는 게 들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왕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내가 요 얘기는 대구 알고 경북 있어. 지역이 아니면 학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 요 근데 얘기 들었어. 대구일 때는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배를 요새 하는 게. 중학생들은 거의 다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건 달라. 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아니 지역차가 있을 거라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있겠죠. 근데 뭐 우익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기 그렇게 노는 게 재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말투 이런 거 이게 이것 물리적 때문에 공간으로 치면 핫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여자애들도 많이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말 유머 있잖아. 유머나 해방감의 근원을 잘 보자고. 특히 유머. 유머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약간 용인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걸 뒤집거나 비틀거나 건드렸을 때 유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섬세하면 엣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머는 그래서 대부분 약간 불편하거나 민감한 소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경계는 누구도 잘 모르고 때로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갑자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너무 나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재 개그가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요소를 다 뺀 상태에서 순수한 의미의 유머한 요소만 남으면 아재 개그가 되는 거야. 그냥 이름 바꾸고. 근데 거기에 엣지가 살잖아? 그러면 그게 진짜 흔히 말하는 섬세하게 단련된 유머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든가 뭐 루이라든가 다 보면은 다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날서 있다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비판하고 동성애자,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 무슨 흑인 이런 소수자 혐오까지 다 집어넣는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그래서 유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네. 보라고 코난 오브라이언 뭐 소수자 혐오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런 아니, 스스로 아니죠. 희화화하면서 그걸 비트는 거잖아요. 근데 유머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지. 근데 얘들이 보게 되는 유머 중에 일배가 그런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 막 비트는 건 맞잖아. 권위적인 거. 걔 어른들. 걔들 보기에는 노무현이든 전두환이든 다 어른이잖아. 막장 대결하는 거지. 그치. 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특히나 10대 어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엣지 있게 보이겠죠. 실제로 그건 어른한테도 엣지 있을 거야. 일배하는 사람 어른도 많으니까. 엣지가 느껴지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루이나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그런 류의 개그를 구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려있지 않잖아. 불가능하지. 사회 비판적인 개그, 그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간에 그런 류의 개그나 그런 류의 유머가 안 되니까 장동민 같은 사람들이 난 장동민의 그 촉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비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뒤틀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배도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죠. 근데 뭐 이분이 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들키냐 안 들키냐의 문제는 사실 그건 좀 슬픈 것 같긴 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왜냐면 이 개그의 요소를 어디 가서 갖고 얘기도 좀 하고 써먹고 싶은데. 싶잖아. 야 그거 일배 요즘 뭐가 유행이야? 뭐 아직도 그거 해? 노알라 뭐뭐 하노 뭐 그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개드립 치고 싶잖아. 딴 데 가서도 하고 싶은데 들킬까봐 못하는 거죠. 못하지. 왜냐면 아까 우리 개돼지 얘기했는데 솔직히 20대 때 각 분야에 전공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 개돼지 얘기 하지 않아? 우리도 예술 전공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래. 대중은 개돼지야. 영화도 이해 못하고. 못 알아듣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글 쓰는 애들도 그러잖아. 문학을 이해 못하는 이 개돼지. 이거 어릴 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패들도 친단 말이지. 애들이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뭐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지. 다 하잖아. 자기들끼리 한단 말이야. 그랬나? 그래서 사용자의 공포의 근원은 첫째는 적발되는 것일 것이고 이건 뭐 본인이 조심해야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배를 함으로써 타락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뭘 타락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근데 어떤 것을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어떤 것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느 순간에 사회에 보편적인 어떤 선과 부딪히는 순간이 올 거야. 경계심이 옅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뭐 단죄를 받던 교정을 받던 지적을 받던 그런 순간이 올 건데 그런 순간에 교정하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노무현 관장사 이러면서 뭐 관들고 나가서 뭐 퍼포먼스 하겠어? 이 정도로 조심성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는다 시기면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번 푹 하다가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어쨌든 왜 이런 것도 있잖아. 일배를 마치 그 옛날에 반민특위 하듯이 누가 일배하는지 붙잡아가지고 공표해서 얘를 공식적으로 왕따시키고. 그지. 내가 이 반대 사연 들었어요. 그 제자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반에서 일배하는 애를 왕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왕따가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왕따에 동참을 안 하면 자기도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지. 너도 일배하냐? 옹호하는 나도. 너 일배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걔를 뭐 자기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은따겠지.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니까 은따겠지. 그래서 이제 은따로 왕따를 하는데 죄책감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왕따 되긴 싫다. 당연하죠. 이거잖아. 쟤는 나쁜 짓을 하다 걸린 애니 어떤 짓을 당해도 돼. 그치. 그런 어떤 그 아주 탐욕스러운 정말 그거는 그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요. 사적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는 정말 사냥이지. 그 모리 사냥이지 모리 사냥. 미국에서 그 아마 이런 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그 사례가 거의 일배에 가까운 느낌의 어떤 표현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대법원에서 어쨌든 그게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줬거든. 그게 펜트하우스 아닌가요? 펜트하우스보다 더 이후일 거예요. 더 레디컬한 거. 근데 아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좋거나 인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을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제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일베를 안 좋아해서 일베야 니들 그러지 마라고 그 주변에 캠페인을 하거나 일베야 이 새끼다 이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진보 정권이 돼가지고 일베를 오늘부터 수사해서 서버를 없애려고 한다? 그럼 난 데모할 거야. 그거랑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내가 싫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박근혜도 오유를 안 때려잡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란이 그렇잖아요. 그게 사이트나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냥 소탕하고 때려잡는 식으로. 그죠. 해경이 잘못한 해경 없애는 식으로. 그런 식이잖아. 소란에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소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면 돼.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잖아요. 대전제가 그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라넷 같은 경우는 사이트 자체가 불법 도박 같은 거 광고로. 아니야. 왜냐면 나는 홍 작가 말에는 동의하는데 홍 작가 말이 실현이 안 되는 의미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엔 포르노가 금지니까 법 차원에서는 어차피 그거는 그냥 소탕이 돼야 돼. 예. 근데 원래 뭐냐,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가 합법인 사회라면 소라넷이야말로 정말 정교하게 얘기했었어야지. 왜냐면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는 범죄인 거지. 근데 다른 온건하게 뭐 소설 올리고 그림 올리고 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애들까지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없앤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소라넷이 합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가 합법이었다는 가정하에 일베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일베에서 만약에 무슨 메갈리안 무슨 구타 모의 이런 걸 한다든 그런 류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야 법의 자장에서 소탕 대상이지만, 일베 자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걔들이 아무리 쓰레기 같다고 한들 그게 뭔 상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일배를 하고 보는 것을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일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또 공포가 있겠지. 이게 뭔가 바퀴벌레 새끼 까듯이 가랑비에 옷 젖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이런 애들이 사회 곳곳에 흔히 말하는, 근데 이게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사회 곳곳에 암약해서 일배 세력들이, 이게 당신들이 촛불의 배후 세력이랑 뭐가 달라. 같은 논법이잖아. 이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암약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어둡게 만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뛰어나고 어쨌든 간에 공화국으로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그 법질서 국가에 그 법질서를 되게 우습게 보는 소리야.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슈킹하고 이렇게 세금 떼먹고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걸 개선해야 되니까 저기까지 갑시다가 돼야지. 이게 이미 글렀으니 롤백 하겠다. 이거 아까 탈모 사연이랑 비슷하잖아. 여기서 이거 글렀어 뭔가. 근데 원래 절로 가고 싶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헌법을 바꿔서 공화국 체제를 우리 지금 제6공화국인가요? 지금 60이죠. 60이죠. 이거 제7로 가자. 그럼 제7로 가면 가는 거지. 혁명의 깃발로 어쩌고저쩌고 택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랑 똑같이 일배 소탕. 일배 소탕에서 서버 틀고 이 사람 서버 주인도 옛날에 누구 찾아내서 막 실명 까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방금 일배 얘기를 하면서 일배 사이트를 지금 접속을 했는데요. 얘네도 진짜 좀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처럼 이게 다 나쁘다는 거 알고 이 나쁨이 여기서만 우리 하기로 한 그런 놀이라고 인식을 하면 요 안에서만 이게 딱 털고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진짜 그 진실과 놀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일배도 사실은 한 반은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막 패드립하고 그 여성 차별하고 여성 혐오하고 그런 것도 여기선 할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왜냐면 걔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성 혐오를 해서 여성 혐오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원래 사후적인 거잖아, 뭐든지. 그렇죠. 사전적으로는 뭔가 할 수 없어.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캠페인이라는 말에서 흔히 말하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현만 예를 들어보자고. 예, 제가 아까 하던 말을 일단 계속할게요. 그 일베는 약자 혐오로 시작된 사이트인 주제에 얘네가 뭐가 잘못됐냐면 피해자 정치를 해요. 얘네도. 그죠. 사실 일베가 뭐 어디서 탄압을 받았나? 일베 탄압받은 적 있어요? 일베 탄압받잖아. 일베 하다 걸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일베, 왕따 당하고 이런 거 있지만 뭐 사이트에 뭐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냐고. 일베를 하는 것 자체를 그 지사처럼 생각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믿을 사람 있겠지.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고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빨갱이들 천지라서 일베를 하는 우리가 밖에 나서 일베하는 줄 일베한다는 얘기도 당당하게 못하는 더러운 세상이야까지 가요. 그러니까 평행우주로까지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문제가 그거야. 평행우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랑 싸우자고. 세상에 나와서 진짜로 광주가 북파 간첩,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조작해낸 선동 조작인지 그거에 대해 서로 같이 함께 가자는 얘기하자고. 거지요. 그러니까 가면 된다니까? 나와서 같이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냐? 아까 여혐의 남혐으로 대처하는 일부 여성주의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처럼 이게 안 좋은 방식일 때 이 안 좋은 방식을 햇볕 정책처럼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개새끼들이야라고 하면서 이 애들을 다 싸잡아서 입을 틀어막거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베가 아무리 쓰레기 같다고 해서 일베 새끼들 나쁜 놈이야라고 하면서 이 세계에서 완전 주리를 틀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잠깐 농담으로.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정책 이걸 유희로 아까 얘기했던 거 헬조센 고라는 거 우리 포켓몬 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데 헬조센 고라는 걸 우리가 하나 따로 만드나요? 만드세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한다면서요. 지금 이것도 한대요. 이미 뭐 하려고 한다. 네이버 지도 이런 거랑 연계해가지고 헬조센 고에서 우리나라에서 각 등장하는 모든 멸칭 있잖아요. 상대를 가장 경멸하는 단어들을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뭐 일배충도 넣고 일배충, 한남충, 십치남, 뭐 김치녀. 매퇴지, 김치녀, 된장녀, 노빠, 황빠, 신빠, 깨시민, 뭐 다 넣어 다. 전라디언 뭐 다 넣어 그냥 뭐 다 넣은 다음에 뭐 북파 간첩, 남파 간첩 뭐 다 넣어. 다 넣고 지하철에서 키는 거야. 키면 그냥 삐 할 거 아니야. 주변에 잡으러 다녀. 잡으러 다녀. 숙골충의 최고는 김무성. 김무성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엄청 레벨업하고 뭐. 김무성, 박근혜, 문재인 잡으면 라이추 잡는 거 라이추. 해조생고 마스터. 헬조생고 마스터 라이추 잡고 그리고 로켓단처럼 우리 또 단체 만들어가지고 잡으러 가자고. 그거 하라고. 아니 그걸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유희. 김진명 이런 거. 그러니까 유희로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입을 틀어막지 않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나는 그 진중권 씨가 요즘에 개폭했다면서. 네. 근데 진중권 씨가 의외로 그걸 실천했잖아. 모든 악플러 애들에게 다 대꾸해주면서 그러니까 너님은 뭐 어쩌고 근데 저쩌고. 루비 계정 그대로던데. 근데 어차피 루비 계정도 진출권 씨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리셋 신드롬이라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뭘 자꾸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급하죠. 캠페인 답답하니까. 어느 세월에 저런 놈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여혐이라고 치면 저런 놈들이 강남역에 설치는데 저런 놈들이 지금 설치는 판 내가 지금 어느새 팔자 좋게 피켓 들고 나서 여러분 하면서 내 옆에 또 여혐일지 일베일지 알 수 없는 남자의 뭐 우리 회사의 뭐 대리 그러니까 그 만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리셋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쟤네 그냥 다 한 번에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일망타진됐으면 좋겠어. 이게 가장 나쁜 방식으로 세계사에 체현된 게 인종청소잖아. 인종청소지. 그리고 그래서 핵폭탄 만든 거 아니야. 한 방이면 이 새끼들이라는 그런 느낌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했고 2방이나 일본에 떨어졌고 일본에 2방 떨어진 거 보고 그래서 그 뒤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 사람이 할 짓이 정말 아니었다. 그걸 실제로 사람 잘 사는데 떨어뜨려 본 건 그게 최초였잖아요. 아니 미국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랬잖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대잖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배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야. 어떤 앱을 발견해가지고 애들이 일배를 하면 그래서 오늘 일배합니다 해서 광화문에 모인 거지. 네. 시청광장에. 그래서 그걸 박원순이 스위치를 누르면 시청광장이 꺼지면서 거기에 애들이 다 이렇게 일배하는 애들이 다 지하 1000m의 그렇지. 아니 가가지고 이제 그 유기농 비료가 돼가지고 서울시 잔디. 아니 왜 옛날에 땅 꺼지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갑자기 시내 도시가 땅 꺼지는 싱크홀. 거. 싱크홀 그렇지. 시청광장 밑에 싱크홀 만들어가지고 그 밑으로 영원히요. 메리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묻잖아. 아니 그건 아니고 이래.
그거 아니면 뭐야? 그럼 때리고 싶은 거야? 가끔 고민스럽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없나?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해 가끔 지나가다가. 어. 왜냐면 나도 내가 엊그저께 무슨 일 당했냐면 네. 지하철은 서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커플이 있어. 젊은 애들이더라고. 음. 근데 지금 한창 좋을 때 있잖아.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난리지. 너무 꽉꽉 끼니까. 어. 근데 나는 웬만하면 사람이랑 몸 부딪히는 거 싫어서 난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움츠리고 있거든. 네. 근데 이 여자애랑 나랑 닿는 쪽이었어. 어. 근데 좀 닿다 보니까 여자애가 좀 이렇게 어떻게 했나 봐. 근데 음. 여자애는 그냥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남자의 눈에는 약간 이 남자 뭐야?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 새끼 어.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짜증 나잖아.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어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간 나도 그런 생각이지. 이 새끼 네 여자친구 그냥 궁둥이 만진다고 이런 느낌 있잖아. 그냥 확 마고 막. 확 막 그냥 이 새끼 네 머리 쥐어뜯고 이 새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물론 나도 그런 생각 하지. 누구 예를 들어 옆에 아저씨가 신문지 확 넓게 지하철 옆에 앉아있는데 막 팔 네. 벌쳐가지고 신문지 펼쳐있어. 그 밑에 이게 라이터로 불 붙이고 싶지. 근데 찢어지고 싶은. 근데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치 나도 억울하지. 근데 억울한데 뭐가 억울하냐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오해해서 따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범인은 어떻게 잡아. 그지. 나를 바라보는 그 벌레를 바라보는 표정이 있다고. 그치 그건 있지. 거기 정말 상처받아. 나 그거 중에 최고가 뭐냐면 나 어렸을 때인데 네. 20년 전이에요. 어렸을 때 아니구나. 젊었을 때.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전용칸 처음 생겼을 때. 잠깐 있었었죠. 아주 예전에. 있었을 때 1호선에서 내가 그때 1호선에서 인천 쪽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일 있다 밤을 새고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서울 다시 가려고 탔는데 그게 여성 전용 칸인지 모르고 탄 거야. 근데 처음엔 나 몰랐다? 근데 이게 왠지 따가워. 내가 또 앉아 있었어. 네. 내가. 그래서 왜냐면 저쪽 인천 끝에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네. 앉았으니 따가워. 그래서 이상한 왜 했는데 또 보니까 이상하게 나랑 눈을 마주치면 사람들이 그 시선을 돌려. 근데 뭔가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처음에 왜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나를 째려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라고 쭉 보니까 다 여자야. 여자밖에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나하고 다 여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지금 뭔가. 근데 진짜 그 시선을 내 일생에서 그렇게 많은 여성에게, 왜냐면 출근 시간이니까 그렇게 많은 여성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많은 벌레를 보는 한 시선 속에서 있어본 게 처음인데 우리 그러면 안 돼. 근데 좋은 경험 하셨네요.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리셋 버튼 누르고 싶지. 나 진짜 그 시선 폭행 진짜. 근데 진짜 무섭게 진땀 나더라 진짜. 그 표정 장난 아니지. 말로 못하니까 말로 했다가 저 남자가 나 때릴지 어떻게 알아. 게다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아까 그 상황에서 사람이 꽉 차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럼 나가려면 피할 수도 없잖아요. 나가려면 예를 들어 저 잠시만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 있었잖아. 그럼 저 문이 저쪽이야. 잠시만요 하면서 여자들을 비비면서 가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여자들이 이미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끼 온몸으로 여자들한테 역시 이러려고 비비면서 탔구나. 역시 이러려고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공포가 나 진짜 안 좋아. 나 그리고 나 그 잘하는데 남자들은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에 빈자리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옆에 여성이 있고 하나는 옆에 남성이 있어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여성이 있는데 옆에 앉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래요. 응? 여자들도 여자 옆에 앉아요. 왜냐하면 그래? 어깨 때문에. 저는 어깨도 넓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사이즈가 남자 옆에 제가 앉으면 어깨끼리 부딪혀서 제가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야 돼요. 되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공간적인 문제로 여성 옆에 보통 남자들이 앉거든요. 덩치가 좀 있는 남자들은. 그럴 때 여성이 그냥 빈자리가 있어서 앉았구나 이 사람이 싶은 여성분들도 많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뭐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힐끗 보면서 되게 더럽게 쳐다보는 그 근데 여성분들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원체 대중교통에서 그런 성희롱, 성추행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굴지 모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멧돼지일지 일배충일지 모르는 것처럼 몰라. 이 사람이 모르니까 나한테 호의 원칙을 좀. 나 그 그렇기 표정이 때문에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 그 표정이 너무 벌레 쳐다보는 표정. 근데 움츠리는 것도 조금 습관을 좀 하면 돼요. 응. 약간 나도. 아니 저도 그러지. 음. 그런데 좀 쾌적하게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긴지한지 내가 모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경계를 하지 않기에는 범죄를 당한 후는 늦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내 말은 다 알겠는데 그 응. 시선 공격. 그럼 어떻게 말로 해? 그러면 벌레 보는 저기요 거. 여기 왜 앉으셨어요? 일어나시죠? 이렇게는 아니, 난 못하잖아요.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그럼 눈으로 쏴야지. 에이,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 솔직히 뭐냐면은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거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야?
거의 이런 느낌 그렇죠. 있잖아. 그래서 너무 싫은 티를 내는데 그것도 매너는 아니거든. 아니죠. 그거는. 그것도 매너. 근데 왜냐면 약간 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다고 봐. 나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긴지 아닌지 모르는데 너 만약에 기면은 알겠지? 약간 이런 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사실 그런 류의 위협 사인은 남자들끼리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 야 너 그 초등학생 때는 금 넘으면 죽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런 표현은 안 해. 그냥 금만 긋지.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그냥 사후적이어야 되지. 왜 자꾸 근데 피해를 받고 싶지. 그 성추행 다 안 당하고 그 싶으니까요. 표정은 정말 나의 존재를 흰 와이셔츠에 묻은 고추장 같은. 아니 이거 나 얘기 일단 이제 만져. 아니 진짜 기분 나쁜 건 다 아는데 진짜로 아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티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막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몸이 닿았는데 피하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몸을 트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할까 이러면 되는데 아니 누가 그런 걸 뭐라 그래. 피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러더니 좀 이따 지속적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넌 이미 잠재적 강간마 곧 이따 내 허벅지를 더듬겠지 내가 조는 순간 난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트위터 보는 척 그래서 안 잘 거야. 그래서 핸드폰 들고 있지만 결국 카메라를 켜고 내 치마 속 찍을 거지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건 좀 아니라는 거지. 그 남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야. 여자애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할 때 너 어차피 그러려고 그러는 거 하면서 남자들이 또 이렇게 꼭 아주 또 못되게 고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사후적입니다. 사전적으로 하면 다 그런 신호를 조금씩만 보내면 우리 알아챌 수 있는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 훈련되니까 쩍벌 안 하고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서 앉아 있는 쏙 들어가게 앉는 법 이게 나는 되게 생활화돼 있거든. 뭔지 알 것 같아요. 쏙 들어가서 앉는 법이 생활화돼 있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키가 180인데 쏙 들어가요. 물론 내가 그렇게 어깨가 넓고 막 등치 큰 사람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땐 그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신경을 그만큼 덜 쓰니까. 나도 쩍벌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남자인 나도. 근데 뭐 어쨌든 이건 그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응징당하면 응징당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분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면 돼요. 나는 그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왜냐면은 내 권리도 주장 못하는 거는 조금 할 말이 있을 때는 하고 할 말이 또 있다면 하고. 그리고 또한 물론 또 모든 사안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싸워가면서까지 할 건 아닌데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해야지. 근데 적어도 죄책감은 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당신도 당신 생각을 갖고 오픈된 곳에 나오시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나는 오픈된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 저 정말로 부파 간첩 때문인가요? 난파 간첩 때문인가요?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면 모른다면은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이 먼저 당신 얘기 이전에 바로 이 얘기부터 꺼내야 돼요. 왜 우리는 서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네. 같은 링에 오르기도 전에 사냥부터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좀 그렇게 하거든요. 이분들을 응징하는 분도 그렇고 주로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뭐 일배하는 게 뭐가 나빠? 그냥 해. 그냥 봐.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암약하지 말고 암약하지 말고 그리고 헛소리 흔히 말하는 그 이상한 니들이 증거로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나와서 같이 하라니까. 우리 그때 저희 간결 씨였나요? 진중권 씨와의 그 토론. 누구지? 그 있었어요. 간결인가 네. 누구 있었잖아. 일베 유저 중에 간결이라는 유저가 음. 진중권 교수님한테 배틀을 신청해서 네. 진 교수님이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뭐 교화됐나요? 아니 바다에서 그분은 털렸는데 그 뒤에 저기 누구야 그분 또 누구? 진중권님을 좋아하다가 싫어하는 걸로 변희재 씨. 변희재 씨가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그분 때는 변희재 씨가 털었지. 그때 변희재 씨가 들고 나왔던 자료가 그게 잘못된 자료였었어요. 근데 잘못된 근거를 갖고 털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후적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 진중권 교수 같은 분도 받아주잖아. 그렇게 하니까. 진중권 교수니까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나아갈 바는 다 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진중권 교수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고 그게 뭔지 들어봐주고 네 얘기가 터무니없는 소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해주고 라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 약간 종교적이지 않아요? 뭐가 종교적이야? 뭐 이런 류의 태도들이 자기가 믿는 걸 갖고 우기면서
그다음에 그렇죠. 남을 이렇게 설득이나 어떤 그런 시도가 없이 안 믿으면 넌 뭐. 그게 어. 카테고리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음.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와 내가 이것을 보고 웃고 신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다르잖아요. 그 구분만 하면은 음. 되는데 일베가 그 구분이 안 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음. 일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거. 저는 그 예를 들어 그 유민 아빠가 단식하는 데 와서 피자를 먹고 하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좀 혐오스럽긴 하으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말릴 생각은 없어. 그건 니들 생각이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난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내 생각을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거기 안에서만 이게 예를 들어 지나가는 여자의 사진 찍은 다음에 크크크 오늘 본 멧돼지 크크크 얘 보소 뭐 뒤통수 보소 막 하면서 뭐 걔가 뭐 하고 있는 거 찍고 막 여기 게이 하나 추가요 이런 게 나쁘다는 거지. 그리고 설득을 당하거나 설득할 자세도 없다라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지. 근데 피자를 먹고 해서 그런 캠페인 하는 거 해. 세월호 이제 사건 났을 때 아이들이 다 죽고 그 부모들이 정말 찢어지는 걸로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하는데 유족들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세월호 전국일 때 바로 며칠 전,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이를. 그 사람들을 보고 일베에서 유족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족충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낄낄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정말 혐오스럽죠. 그죠? 그런 행동한 건 정말 혐오스럽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는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빠져있는 일베 유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지? 장난에는 혹은 거기에 참여한 유저들 중에 또 한 그룹은 이럴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할 수 없는 태도잖아요. 그것을 함으로써 느끼는 해방감. 유족에게도 우린 이렇게 막장에 언사를 할 수가 있다. 또 있는데 또 다른 그룹은 정말 유족들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지. 정말 유족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싶어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횡설수설해. 근데 그 증오가 척이 아니라 진짜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카테고리 구분 있잖아요. 그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일베 여러분 카테고리 구분을 하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네 이러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최근에 어떤 타임라인에서 본 건데 일베에서도 그런 류의 카테고리 구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거든.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가 됐고. 저는 일베도 그렇고요. DC도 그렇고 재밌으면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나. 이거가 나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점점 이게 너무 간 것 같아요. 웃기기만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어떤 뭘 인증해도 오케이. 이거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 이게 그렇죠. 아까 그게 이제 믿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다고 이게 그것이 심합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그것이 이제 그냥 왜 뭐 눈팅하면서 변하니까. 웃기만 하던 사람들이 그거에 점점 이제 젖어갖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무슨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해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웃기게 얘기했네. 그럼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희석되고 얘기들이. 그런 점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나는 게이를 혐오한다. 게이를 혐오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내 자유 아니냐. 맞아. 얘기하라니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당신에게 뭐 찬양이 들어오든 비판이 어떤 들어오든 비판이 비난이 들어오든 들어오든 그것도 그 사회의 몫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너는 나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야 이게 내 자유인데 왜 나를 비판해? 왜 나를 비판하는 자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도 된다니까. 근데 아까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오픈하면 상관이 없어요. 야 난 게이 차라리 진짜 싫다. 혐오한다. 뭐 얼마든지. 그리고 속은 속마음을 갖고 있어 상관없지. 근데 중요한 건 일베의 작용이 그거였잖아. 부풀리는 거였잖아. 이게 대도 안 돼. 왜냐면 아까 흔히 말 스웩 같이 서로 패드립 치는데 더 센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부풀려지는 거. 심지어는 전탱크라고 그냥 놀리다가 전탱크를 믿어버리는 단계에 오는 그런 식의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애들도 많았을 거야. 근데 웃기잖아. 그냥 말하는데 그냥 우와 전탱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웃기려고 시작했던 거를 나중에 믿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한테 발끈하니까 왠지 지기 싫은 마음에 아까 그 개돼지 차관처럼 뒤로 물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스웩 쪽은 이게 스웩 쪽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 아닌데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고기 안에가 고인물이잖아. 고인물 안에서 곪기 시작한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오픈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일베 종교적인 일베러들 평행 우주라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캠페인밖엔 답이 없고 그리고 그다음엔 답이 없어. 왜냐?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여성의 생리는 부정하다고 믿는 기독교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네. 그 성소수자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든가 네. 뭐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다 어떡할 거야? 우리가 다 사회가 안고 가는 거지. 뭐 사회라는 게 여러 생각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인류 사회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교정하려는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말은 좀 너무 폭력적이야. 그냥 그 사람들과 얘기해 보려는 뭐가 됐든 야, 넌 왜 그래? 라고 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포기하는 거 그냥 내 앞에 아우 됐고 돈 냈으니까 펜션 깨끗한 펜션 들어가는 느낌으로 됐고 그냥 빨리 내 눈앞에 깨끗한 방 내놔 이런 느낌으로 살려면은 그럼 노답이야. 그럼 말 그대로 아까 시청광장에 싱크홀 파가지고 그거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 반민특위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다 가스실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결론이 아주 좋네요. 뭐야? 상생. 상생? 상생 아니야. 내가 언제 상생 싱크홀 만들어서 가스실 넣자 그랬지. 내가 언제 상생이라 그랬어. 박원순 시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시청광장은 그러라고 만든 물건이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 살생. 거기에 싱크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멍이 뽕 뚫리면서. 알겠습니다. 사연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2부에 휴가 특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휴가 특집 뭐 하나요? 책합니다. 책. 휴가 가는데 책 봐야 돼? 그럼요. 좋다. 싫다. 왜 그런 로망 있지 않아요? 그 왜 되게 한적한 바닷가 사람도 없는 바닷가에 해먹에 누워서 책 읽고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해먹에 30분만 누워서 허리 아파. 좋던데. 난 좋던데. 그러고 싶은 그런 내려오기도 거 힘들어. 있잖아요. 내려오기 힘들고. 그리고 해먹이 떨어져 그냥. 떨어져 내려와 그냥. 아니야. 그 진짜 대부분 떨어져. 보통. 보통 대부분이 떨어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